처음 논하드린 프린트는 요 프린트를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계시는 프린트는 요거를 제가 도면을 출력해드린 거예요. 출력해 놓은 거 요거 잘 보시면 선마다 굵기가 다 다르지 않아요? 그죠? 네. 어떤 거는 굵고 어떤 거는 가늘고 막 그럴 거예요. 그게 다 레이어 설정대로 선 굵기가 레이어 도면층 특성 관리자 여기에서 선가중치 적용한 굵기로 이 도면의 출력 상태가 선 굵기가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해볼 거는 온 단면도를 연습한다고 그랬죠. 제가 프린트해 드린 거는 이거고, 여러분이 CAD 파일 이거를 열으시면 오른쪽에는 이렇게 비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비어 있는 게 있어요. 즉 요거를 얘처럼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은 프린트를 여러분은 보시면서 요거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프린트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래요. 먼저 이렇게 외형선들을 이용해서 물체의 형상을 이렇게 외형선으로 다 그려 놓았다. 그러면 선 그리기의 순서상 외형선을 그렸다면 그 다음으로 그려야 될 것이 수문선이에요. 중심선이에요.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수문선 작업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외형선이 되어 있는 거에서 중심선을 이제 이어서 그려보자는 겁니다. 자, 단면도 연습하는데 이 프린트만 드리고 바로 이거 그려보시라 해도 되겠지만, 단면도를 바로 연습해 보기 위해서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중심선으로 선을 그리기 위해서 도면층 컨트롤에서 중심선으로 현재 도면층을 맞춰 줄게요. 현재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맞춰졌고요. 자, 여기서 라인을 그리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라인 들어가서 시작점을 QUA 4분점을 찍는데 12시 방향에 있는 이 4분점하고 6시의 방향에 있는 4분점에다가 중심선을 하나 내려 긋도록 하겠습니다. 자, L 엔터, L 엔터, QUA 엔터 추가하고 또 QUA 엔터 하고 클릭하고 쌤 이상한 거 있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그래요. 1.3선으로 디스플레이 안 되고 있죠. 그죠? 근데 선의 용도에서 두 가지가 중심선으로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모양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는 실선 하나하고 중심선 1.3선 자, 1.3선이라는 거는 긴 선과 짧은 파선, 긴 파선과 짧은 파선 이게 반복돼서 그려지는 거고요. 가는 실선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애죠. 굵기도 가늘고 실선 컨티뉴어스로 이렇게 가는 애죠. 그런데 가는 실선도 중심선 쓸 수 있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요. 요것처럼 되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 이렇게 중심선을 표시해야 되는 색깔 바꿔서 중심선을 표시해야 되는 요 폭이 요것이 좁을 때 요럴 때
가는 실선을 써도 된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 규칙 중에 하나예요. 가는 실선은 중심선처럼 뭡니까? 구간이 폭이 좁거나 짧은 구간의 중심선을 쓸 때 가는 실선을 같이 써도 된다. 요건 하나의 규칙이에요. 자, 그런 거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요렇게 중심선이 짧게 그려졌을 때 이게 사실은 뭡니까? 그 조절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조절하는 방법이 또 있긴 있어요. 얘를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무조건 이런 거는 중심선으로 바꾸라고 하더라. 제도의 규칙은 방금 전까지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우리 회사에서는 무조건 작은 구간에도 중심선으로 되게 그려야 된다더라. 그러면 얘를 특성창으로 객체를 선택하고 특성창으로 일단 가요. 그리고 이 객체에 선가중치 축척이 있습니다. 선가중치 축척이 있어요. 클릭해 놓고 설명하는 게 더 빠르겠네요. 선정류 축척이었구나. 참 쏘리. 선종류 축척이라는 자, 이 객체 선택하고 특성창에서 선종류 축척 요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얘하고 비교해서 살펴봐야 될 거는 사실 LTS라고 해가지고 라인 타입 스케일이라는 명령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얘는 도면 내 모든 종류의 선 축척을 조절하는 거예요. 요 경우는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객체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객체를 따로 선택해서 특성창 가가지고 선종류 축척 항목에서 요거의 스케일을 1/3 이렇게 입력해서 얘가 1.3선으로 디스플레이 되게끔 바꾼다는 셈이에요. 근데 CF라고 이렇게 써놓는 건 뭡니까? 참조라는 뜻이죠. 비교 그런 뜻이죠. LTS라는 명령은 다르다는 거예요. 도면 내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선의 축척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를 쓸 경우 이거 해놓고 1/3 이렇게 해서 적용하면 여기 것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짝편에 막 적용되는 것들도 3분의 1로 축척이 조절되고요. 이런데 바깥쪽에 뭐 딴 데 있는 숨은 선들도 축척이 같이 조절되고 그래요. 객체 개별적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하신다? 특성창으로 간다. 특성창에서 선종류 축척을 1/3으로 줄여준다. 한번 줄여볼게요. 이제 자, 이런 거는 정리되셨나요? 네, 자 해봅니다. 자, 요거 선정류 축척 여러분 객체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1 특성창 띄워 놓으셨을 것이고 선종류 축척 항목에서 1/3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은 레이어 설정을 할 때 레이어 특성 관리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 잠깐 보셔도 되겠어요. 우리가 선종류를 로드해 올 때 이 뭡니까? 센터 2를 가져오는 것이 센터 2의 설명을 보면은 0.5 곱하기 이런 표식이 숨어 있어요.
우리 분야와 같이 작은 형상의 도면을 그리는 경우에는 센터 2가 그래서 적합했던 거예요. 센터 2의 경우를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써 본다고 치면요. 그냥 센터로 됐을 때는 이거보다 한 배 큰 거죠. 축척 비율이 한 배 큰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센터 2라는 게 센터 1보다 그냥 센터 그거보다 배율이 큰 게 아니라 반배 작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요렇게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거였고, 만일에 그냥 센터로 불러왔다면은 이거보다 뭐 더 작게 줄여야지 되겠죠. 더 작게 줄여야 되겠죠. 우리가 쓰는 도면들은 오히려 작은 형상들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중심선을 로드에 올 때도 우리는 센터 2를 불러왔던 게 그런 이유예요. 자, 그러면 중심선 하나 그려놓고 별 숨어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네. 자, 앞 시간에 중심선 선을 길게 짧게 늘리고 줄이고 하는 명령을 써봤어요. 그게 뭘까요? 랭슨이죠? 그죠? 랭슨을 이용해서 요 중심선을 이 짝으로 4mm 정도만 더 나가게 해볼까요? 그러면 랭슨 명령에서 옵션 뭐를 써야 될까요? 그렇죠. D 증분하시고 길이를 4mm로 지정을 하시고 늘릴 방향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 한번 클릭하고 또 요 방향도 한번 클릭하고 위아래로 4mm씩 이렇게 늘어나게 조절해 볼게요. 자, 랭슨 갑니다. LEN DE 증분 길이 입력해서 4 엔터. 변경할 객체 방향을 이렇게 클릭했어요. 아래도 클릭했어요. 늘려졌나요? 자, 쌤, 왜 중심선을 4분점에 맞춰서 그려놓고 이 중심선의 길이를 더 늘리세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안 돼요. 놔두면 틀려요. 제도의 규칙 중에서 원과 원, 이거는 원이죠. 원 또는 호 또는 구멍 형상 있잖아요. 그죠? 빵꾸 빵 뚫어 놓는 구멍 형상 또는 무게 중심, 뭐 그냥 중심, 요런 애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중심선을 사용한다면 반드시 외형선에 대해서 2, 3mm 밖으로 연장하여 외형선에 대해서 중심선을 밖으로 2, 3mm 연장하여 긋는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쌤, 4mm 늘렸잖아요. 우리는 캐드에서 3mm 늘렸잖아요. 그죠? 근데 왜 3mm 늘렸을까요?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면은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넉넉하니 길게 늘려준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제도 규칙에서 이게 외형선에 대해서 중심선이 2, 3mm 늘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서클을 옵셋 2mm 해가지고 차라리 랭슨 명령 몰랐다고 치면 옵셋 2mm 이렇게 띄워놓고 2mm 띄워놓고 라인 잡아서 트림해서 지우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자, 이 중심선을 2mm가 이렇게 더 연장하게 2에서 3mm니까 2.5로 가야 되나? 3mm로 가야 되나? 2mm로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이렇게 2mm로 늘려놨다가 쳐요. 이거 공들여서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나는 원칙대로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선임들이 옆에서 보다가 뭐라고 할까요? 너 뭐하냐? 아시겠어요? 그건 제도의 규칙이에요. 손으로 드래프트 할 때에 그러니까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 거를 포함한 규칙이에요. 포함한 규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는 CAD로 도면을 그릴 때는 이걸 확대 축소해서 막 보잖아요. 그죠? 확대 축소해서 보기 때문에 중심선으로 알아볼 정도만 이렇게 그으시면 돼요. 또 심한 경우는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우리가 중심선을 그을 때 이렇게 QA 해가지고 QA 엔터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놔요. 아직 안 배운 명령인데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직교가 안 켜졌지. 자, 이렇게 쫙 늘리고 나중에는 스트레치란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늘려도 돼요. 그러고서 좀에 더 늘어났네? 늘리는 명령이 있으면 자르는 명령도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 명령을 이용해서 조절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도의 규칙을 따른다고 해서 2, 3mm 맞추려고 그렇게 공들여서 한다는 것은 일단 욕먹는다는 거.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중심선임을 알아볼 정도로 외형선에 대해서 2, 3mm 정도 나갈 정도로만 디스플레이 되게만 하시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손 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또 이 중심선을 이 방향으로도 또 잡아야 되겠죠. 자, 요거는 또 새로 그릴까요? 그럼요. 어떻게 해요? 어떤 명령을 써서? 로테이트 카피. 그죠? 로테이트 카피를 써보겠습니다. 기준점은 요 센터 둘 다 그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RO 엔터하고 객체 선택하고 카피 옵션 꼭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90도 돌리면 돼요. RO 엔터 객체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은 중심점 이렇게 잡고서 그 다음에 카피 옵션 써야 되죠. C 엔터. 그리고 90도. 쌤, 그러면은 여기도 이거 카피 명령으로 얘네들 갖다 놓는 게 좋겠네요. 쌤, 어레이도 있잖아요. 어레이는 절차가 더 많이 걸리죠. 그죠? 그거 뭐하러 그거 쓰고 있어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그랬죠. 그죠? 심플 이즈 베스트예요. 괜히 어른 명령 쓰고 또 이거 응용해서 밀어 쓰고 뭐 그 또 옮기고 하느니 그냥 카피 명령으로 쫙쫙 옮기는데 어느 거를 기준점으로 잡으면 돼요? 요 센터를 기준으로 클릭하는 위치도 센터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자, 카피 갑니다. 카피 룸 센터 잡고 센터 클릭하고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여담으로 이야기할 것이 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이 객체가 이마만큼 중심선의 위치가 중심 센터의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주 그냥 몇백 미리가 되게 멀어요. 이럴 때는 거리가 뭐니까 이 중심선하고 Y 방향으로 이게 동일선상인지 확인을 못하죠. 그건 그린 사람만 알잖아요. 그런가요? 그죠? 자, 제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고민이 많이 생겨요. 그럴 때는 joi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런 거를 중심선들을 이어주시는 게 맞아요. 기준은 뭐예요? 거리가 멀 때는 이 중심선을 한 방향을 이렇게 이어줘도 된다. 왜? 위치가 Y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중심 센터들이다. 이런 거를 설명하려면 이렇게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경우는 어때요? 중심 센터들의 간격이 협소하죠. 그건 누가 봐도 이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동일선상으로 알아볼 거리라면 중심선이 이렇게 끊겨 있어도 괜찮아요.
요 방향으로 요거 끊어져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저한테 CAD 배우시고 회사 가서 혼자 또 도면 그리잖아요. 이거 이때 선을 끊어야 돼, 이어야 돼, 고민 이런 거 많이 될 거란 말이에요. 팁으로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준은 뭡니까? 센터의 간격이 좁을 때는 끊어놔도 되고, 길 때는 센터의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중심선과 중심선을 이어서 표시해 줘도 된다. 이건 왜? 다른 사람이 도면을 봤을 때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도면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 하나 그리면서 벌써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선 종류 축척이라는 거 하고 LTS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도에서 이야기할 때 중심선으로 1.3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좁은 간격의 중심선을 사용한다면 가는 실선을 사용할 수도 있다더라. 또 중심선은 외형선의 바깥으로 2-3mm 연장해서 긋는데 오토캐드에서는 굳이 2mm 더 연장해서 긋는다 이렇게 애쓸 필요가 없고, 도면을 확대 축소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쇄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출력했을 때, 종이로 출력했을 때 알아볼 정도로만 더 연장해 주시면 된다는 거.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프린트 해 놓은 거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프린트 해 놓은 걸 가만히 보시기 바래요. 중심선이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긴 것, 짧은 거, 긴 거. 하나 더 제도의 규칙을 이야기하자면 긴 거, 짧은 거, 긴 거 이런 식으로 선이 배치가 돼 있죠. 그리고 교차되는 것도 긴 거, 짧은 거, 긴 거 중에서 짧은 애들끼리 지금 교차가 되고 있어요. 자, 또 우리의 신입사원 김모 씨. 제도를 내가 배우다 보니까 자, 이게 긴 거 짧은 거에서 긴 놈이 이렇게 한번 중심으로 갔으면 긴 놈과 긴 놈만 교차해야 돼. 짧은 놈이 이렇게 가운데에 놓였을 때는 짧은 애들만 교차해야 돼. 요렇게 맞춰야 돼. 그러면서 이거를 또 브레이크 명령으로 조절하려고 막 열심히 이렇게 삽질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선임들이 이런 거 보면 또 삽질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짧은 선끼리 교차하고 긴 선끼리 교차하고, 이게 제도의 규칙이긴 해요. 제도의 규칙이긴 해요. 근데 회사에선 시간 없는데 저렇게 편집하고 있으면 언제 도면 그리려고, 오늘 퇴근 안 할 거요? 그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을 마무리해 놓고, 자, 이랬을 때 여기 요 화면을, 요 투상도를 정면도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정면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여기에 우측면도죠. 여러분 프린트에 보시면은 여기도 중심선이 있나요? 자, 정면도에만 구멍 형상에 대해 중심선이 표시되어 있고 우측면도에 중심선이 표시 안 되면 이게 역시 제도의 규칙에 틀렸어요. 우측면도에도 반드시 상관선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다른 투상도에 구멍 형상이 표시되고 센터가 표시가 됐다면 다른 투상도에도 해당되는 상관선이라고 해가지고 투상선이라고도 하죠. 투상선이라고도 하는 게 맞겠네. 투상선이라고 해서 이 중심선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때 중심선 표시를 안 하면 오히려 감점이에요. 이것도 실기시험의 기준 중에 하나예요. 체크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기 위해서 여기다 중심선을 또 그리지 않습니다. 앞서 여기 중심선 그려놓은 거를
카피해 가지고 옮겨갈 텐데 여기 교점을 찍을 수가 있죠. 요 교점을 찍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중간점이 나타날 거예요. 미드 포인트. 거기에다가 이 중심선을 클릭해 놓고 편집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여기 중간점 미드 포인트 보이죠? 클릭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중심선이 이렇게 됐어요. 아, 보니까 이 외형선보다 얘는 어느 정도 이렇게 4mm 아까 설정한 대로 늘려졌는데 배치가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값은 이게 좀 애매해요. 그렇다고 이거를 이 라인을 4mm 옵셋 띄우고 이거를 트림해서 정리하느냐? 아니올시다. 좀 전에 제가 다른 거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명령 브레이크를 한번 써볼게요. 브레이크는 자르기라고 하는 명령 중에 끊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단축키로는 BR이 되겠고요. 첫 번째 점이 끊고자 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는 거예요. 오스냅 적용하는 게 아니고 끊고자 하는 지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지점은 잘려질 요 객체를 포함해서 임의의 지점 요런 데를 클릭해 주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없어져요. 요게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요거 자르는 명령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BR 엔터. 자르려고 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시라고 그랬죠. 오스냅 쓰는 거 아니에요. 커서로 BR 엔터하고 자르고자 하는 지점을 그냥 클릭하시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최대한 바깥쪽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클릭. 잘려졌나요? 요게 브레이크였어요. 자, 일단 요거는 세이브 한번 눌러주세요. 요렇게 치수를 기입하는 거는 치수 명령어를 실습하면서 이거 기입할 것이고 프린트에는 이 치수도 다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할 거는 요렇게 해칭 명령을 이용해서 단면도를 기입하는 거를 할 거예요. 온단면도를 연습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요거를 카피해 가지고 정면도와 우측면도, 부품 번호, 거칠기 부호 다 카피해 주세요. 카피 명령으로 아래다가 기준점 대충 잡아가지고 임의의 지점 기준 잡아서 아래다가 하나를 더 만들어 주세요. 이거는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비교해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서 카피해서 두 개로 나눴어요. 자, 먼저 누가 봐도 중심선의 여기다 알 수 있을 경우, 알고 있는 경우, 요런 경우를 설명하려고 해요. 자, 그럴 때 절단선이 여기 지나갔다 누가 봐도 절단선이 여기를 지나가서 물체를 이렇게 잘라 가지고 요 부분을 떼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얘구나 라고 알아볼 때 절단의 위치에 대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거나 기호로 화살촉을 표시하고 문자를 표시하고 하는 것은 생략해도 된다. 기본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할 경우는 생략해도 된다. 이게 제도의 또 하나의 규칙 중에 하나예요. 도면에서 기본 중심선을 단면도의 절단선으로 사용된 경우는 단면에 대한 그 주서 기호 이런 것들을 생략해도 된다.
이것이 규칙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카피된 것들 중에서 위에 것들은 그렇게 적용을 해볼게요. 자, 그런 면에서 자, 현재 도면층을 먼저 맞출게요. 가는 실선 맞춥니다. 자, 요거를 잘라서 물체 내부를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가 속이 꽉 차 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칭을 넣는 거예요. 즉 단면도를 연습하려면은 해칭 명령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해치 명령 배웠을 때 T 엔터 역시 들어가고 설정 창이 뜨면은 거기서 뭐부터 정한다고 했어요? 해치의 패턴 무엇으로 했어요? 안시 30일. 그렇죠. 안시 30일 요걸로 패턴을 설정하고, 그리고 경계탐지에서 이거 일반으로 경계탐지 이거 설정을 꼭 체크해 놔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부 점 선택 요 버튼을 눌러 가지고 내가 이 경계 내부를 요런 데를 한 번씩 클릭 두 번에 걸쳐서 클릭해야 될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가 하나의 폐곡선으로 잡혀 있고, 폐곡선 닫힌 경계를 가지는 거를 폐곡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닫혀 있을 때. 이게 오픈인 개곡선이죠. 이렇게 열려 있는 게 개곡선이죠. 요런 상황이 닫혀 있는 거죠. 폐곡선. 요런 게 개곡선. 지금 제가 노랗게 덧칠해 놓은 요것들은 폐곡선이에요. 자, 그래서 갑니다. H 엔터. 자, T 엔터. 자, 패턴을 뭐부터 바꿔요? 뭐로? 안시 30일. 자, 고립 영역 탐지 이거 뭐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일반. 그럼 이제 준비됐네요. 점 선택 눌러요. 자, 경계를 이렇게 찾기에서 커서를 요 안에다 가져다 대니까 이렇게 미리 보기 뜨죠? 클릭. 또 밑으로 커서를 가져가서 요 경계 안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고 클릭. 되죠? 자, 뭐 더 바꿀 거 없을 때는 그냥 엔터하고 종료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엉격결에 여기 절단선이 지나가는 물체의 기본 중심선 위치에 칼날을 마치 이렇게 넣어가지고 물건을 잘라서 뚝 떼낸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온 단면도를 그려봤습니다. 이게 온 단면도가 적용된 상황이에요. 편의상 2분의 1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2분의 1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사과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왜 웃어요? 이런 예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예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사과를 이야기해요. 사과를 이렇게 딱 칼날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그랬을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방금 그려본 거예요. 이게 온 단면이에요. 사과 이쁘게 안 그려졌나요? 미안합니다. 그림 잘 못 그려서. 자, 요게 온 단면을 지금 연습해 본 경우예요. 자, 앞전에는 물체 기본 중심선이 절단선, 누가 봐도 절단선으로 사용돼서 우측면도가 온 단면으로 표시된 것이다 알아볼 수 있을 경우는 단면에 관련된 화살표나 문자나 그리고 개별 주소로 이렇게 A-A 뭐 이런 식으로
단면이라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밑에 거는 절단선임을 표시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볼 것이고요. 이쪽에다가 절단선임을 표시도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주소도 개별 주소라는 걸로 해서 다는 거를 연습해 볼게요. 먼저는 이 중심선을 좀 편집을 해서 절단선임을 나타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화면을 좀 확대해 놨고요. 절단의 한계를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여기서 절단의 한계라는 것은, 한계라는 표현은 주로 어떤 거예요? 0에서부터 몇 가지 이렇게 지정하는 거를 한계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런 거로 절단의 한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굵게 굵은 실선으로 표시해주고, 이렇게 굵은 실선으로 좀 표시해주는 거, 이런 행위를 우리는 절단의 한계를 표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일단 이 중심선을 좀 늘려서 그려도 되고, 여기 끝점에다가 바로 굵은 실선이 표시되게 이렇게 해서 한계가 표시되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P라인이라는 명령을 우리가 써봤어요. 그죠? 그냥 라인으로는 굵기 조절 안 되죠. 그죠? P라인이라는 명령을 써봤기 때문에 P라인에 뭘로 W 폭이라는 기능으로 시작 끝 세그먼트 뭐 이런 거를 얘는 그냥 들어가죠. P라인은 세그먼트의 폭을 갖다가 0.5 정도로 해줄게요. 1mm는 너무 굵을 것 같고 0.5 정도로 해가지고 표시해 볼게요. 자, 그래 놓고 요 끝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여기 끝점은 이거 잡고 여기 끝점 요거 잡을 때 좌표를 골뱅이 한 뭐 0,4죠. 0,4 요렇게 잡아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갑니다. 현재 도면층은 가는 실선 그대로고요. PL 시작점 지정해서 요 끝점 바로 클릭해야 되죠. 자, 그리고 W 폭 써서 0.5로 맞춰 봅시다. 0.5 끝폭 0.5 꼭세 가로 안에 들어가 있죠. 그냥 엔터하고 받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음 점 지정을 골뱅이 0,4 들어갔나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밑에다가 또 반복해서 하느냐? 아니죠. 무슨 명령을 응용하면 좋겠어요? 밀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생겼다고요? 이제 쉽네. 자, 미러의 객체는 요거 잡아주시고요. 대칭의 기준은 제가 흰색으로 덧칠한 것처럼 요 중심선의 끝점을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미러 시켜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니다. MI 엔터. 자, 요거 윈도우로 셀렉트 해도 되고 클릭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끝점과 끝점을 요렇게 클릭해서 반대편으로 넘겼어요. 저는 지금 빔으로 쏘느라고 성과중시 표시를 켜서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요거 구분 잘 되시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렇게 이 절단의 한계를 표시하는 작업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 짝에다가 절단 기호를 표시합니다.
절단 기호를 표시하는데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표시해야 되겠고요. 화살표를 하나 표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다 문자를 표시해야 되겠어요. 자, 요거를 여러분이 이 파일 요 파일에는 없구나. 요 파일에는 표시된 게 없었네. 오케이. 자, 이 짝에다가 그냥 표시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시 쓰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 이 화살표와 여기에 A라고 이렇게 문자를 쓸 건데 이거를 먼저 QL이라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기입할게요. QL 새로운 명령이에요. 새로운 명령. QL은 QReader라고 해가지고 LE라는 명령하고는 달라요. 리더라는 명령하고는 좀 달라요. QReader라는 명령을 쓰고 S엔터해서 설정을 들어갑니다. 3개의 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탭은 주석이었던가 그래요. 주석. 요 탭에서는 다중행 문자로 놔둘게요. 두 번째로 지시선 및 화살표라는 탭이 있어요. 지시선 및 화살표라는 탭이 있어요. 요 탭에서는 바꿀 거는 없어요. 그냥 화살촉의 모양이나 그런 거를 닫고 체험으로 갈 건지 뭐 데이텀 기호를 쓰거나 할 때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뭐 이런 거로 바꿀 때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안 가도 되겠고 그냥 닫고 체험 상태로, 즉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지시선 및 화살표 탭은 여기에서는 건들 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착이라는 탭이 있어요. 부착이라는 탭이 있는데 부착 탭에서 요런 스타일로 다중 지시선을 써서 어떤 뭐 C4 이런 식으로 쓴다면 여기에 사용된 거는 맨 아래 행의 밑줄인데 그 옵션을 여기서 쓰는 거고, 현재 이거에서는 맨 아래 행의 밑줄 이거 안 쓸게요. 요 옵션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도 그렇고 건들 거 없고, 두 번째도 건들 거 없고, 세 번째도 사실은 건들 거 없어요.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QReader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못따기에 대한 45도 못따기에 대한 값을 표시할 때도 QReader를 쓸 것이고, 이럴 때 맨 아래 행의 밑줄을 사용하고요. 또는 데이텀 기호라고 해가지고 요런 거를 쓸 때 지시선 및 화살표에서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라는 식으로 화살촉의 모양을 바꾸는 옵션을 적용할 거예요. 그런 거 할 때 요런 옵션들을 건든다를 언급하려고 힘들었지만 그냥 열심히 썼어요. 자, 그러면은 QReader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령 설정 요거 들어가는 거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설정 들어가서 첫 번째 점을 여기를 클릭하는 거를 할게요. 클릭할 때 요런 오스넷 표시가 뜹니다. 요런 오스넷 표시는 뭐냐면 근처점이라고 해가지고 NEA nearest가 되겠어요. NEA 엔터 해가지고 여기를 선상에다가 그냥 클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점은 오서모드 여러분 켜놓고 하신다면 좋겠어요. 오서모드 켜놓고 두 번째 점은 길이가 선의 길이가 10 이상의 길이만 되도록 해주세요. 10
10 이상만 되도록 두 번째 점을 클릭해 준다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화살촉의 사이즈를 바꿀 건데 화살촉 치수 설정에서 화살촉 요거 크기가 3.5로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절단 기호에 쓰이는 화살촉의 크기는 5로 바꿔야 돼요. 이거 제도 기준에 맞추려고 최대한 조절하는 겁니다. 제도 기준에서는 이 크기를 사실 더 디테일하게 조절해라고 말은 하는데 그거를 100% 맞추기는 힘드니까 오토캐드에서 5 정도로 맞추면 되겠다. 이게 외우기가 좋거든요. 5 정도로 나중에 바꿀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점을 근처 점으로 찍고 두 번째 점을 10 이상으로 10보다 더 되는 정도로만 두 번째 점을 찍으면 3.5인 화살촉일 때 디스플레이 되겠지만은 이 화살촉의 크기를 5로 우리가 늘려버릴 거예요. 특성창에서. 그때도 표시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점을 10보다 더 멀리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정리하셨나요? 네. 그러고 여기에 이제 문자를 쓰게 되는데 다중행 문자로 큐리더의 문자를 다중행 문자로 간다고 그랬죠. 이때 문자 높이는 5로 맞춰 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리 맞춤은 MC 미들의 센터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좀 정리하셨나요? 자, 그러면 해봅니다. 자, QL 가는 실선 내여죠. QL 엔터. 자, 설정부터 한번 눌러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도록 하죠. 참, 저는 이거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뜨겠군요. 이 도면을 열어놓고 제가 최종적으로 공차나 그런 거를 기입하느라 주석 탭에 뭐가 선택이 되어 있냐면 공차가 클릭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여러 줄 문자로 이걸 바꾸시고요. 되셨나요? 네. 지시선 및 화살표 요 탭을 또 눌러보면 아까 메모해 드린 것처럼 화살촉은 닫고 체험으로 돼 있죠. 나중에 우리가 데이텀을 만들 때는 이렇게 이 리스트 중에 데이텀 삼각형 채우기 이런 걸 나중에 써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렸고. 자, 부착 탭에서는 맨 아래 있는 밑줄 체크 풀어주세요.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 맨 아래 있는 밑줄 요거 풀어놨으니까 확인 버튼 누르고 이제 갑시다. 이 도면 하다가 내가 그것까지 했었었구나. 자, 그러면 첫 번째 점 지정으로 되돌아왔죠. 첫 번째 점은 오순에 뭐 써서 찍어 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NEA 엔터. 근처점 대상으로 여기를 이렇게 딱 클릭, 요거 보이죠? 요거 클릭 해서 이렇게 딱 당겨요. 뭐 제 경우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직교 10.8081 꺽쇠 0 이렇게 떴어요. 지금은 저는 오소 모드를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쉬프트 키 누르고 하고 있는데 보이죠? 10보다 큰 상태에서 클릭. 다음 점 지정으로 또 연결돼요. 이때 엔터를 눌러주세요. 스페이스 아닙니다. 엔터예요. 문자폭 지정 0도. 문자폭 지정 0 그냥 갑니다. 엔터. 자, 주석의 첫 번째 행 입력 또는 해서 엔터 한 번 더 하면 여러 줄 문자로 받는 것 같아요. 자, 여러 줄 문자 입력하는 상황으로 넘어왔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 높이부터 바꾸자고 그랬죠?
얼마로 바꾸자고 그랬어요? 그렇죠. 5 엔터 해놓고 여기서 설정한 다음에 개미를 눌렀는데 유효하지 않는 이유가 QL 엔터하고 그냥 쭉 실행. 예, 예. 하고 문자의 요 높이를 숨차. 문자 높이를 5로 조절해 주시고 자리 맞춤 아이콘은 요거죠. 요거 눌러 가지고 MC 요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래 가지고 중간 중심 요렇게 딱 클릭해 줘요. 됐나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잘 놓친 게 뭐예요? 키보드에 엔터 키를 눌렀어야 됐던 거죠. 스페이스바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엔터 키를 잘 안 누르셨어요. 텍스트 명령 쓰거나 이렇게 큐리더 명령을 사용할 때는 엔터 키를 애용해 주세요. 네, 주의하자. 잊지 말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네, 요렇게 입력해 놓고 여기다가 A라는 알파벳 A라는 문자를 입력할 텐데요. Shift 키를 같이 누른 상태에서 입력하면은 대문자 A 이렇게 입력이 되나요? 대문자 A 입력 안 돼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우리는 문자를 입력해 놨어요. 문자를 입력해 놨는데, 뭐 중간 중심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죠? 자리 맞춤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큐리더로 쓴 거를 하나 카피해서 여러분한테 좀 설명하느라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갖다 놨어요. 자, 큐리더를 이용해서 뭐 어떤 이런 지시 기호를 쓰거나 할 때는 얘네들을 먼저 첫 번째는 이 화살촉을 포함해서 지시선 요거를 따로 생각하세요. 문자하고 따로라고 생각을 하세요. 개별 객체라고. 한 번 명령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거지만 적용해서 속성을 이 특성창에서 바꾸는 거는 따로따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볼 거는 이 지시선 얘를 선택해서 이 화살촉을 바꿔줘요. 화살표 크기 여기 가보면 화살표 크기가 여기 3.5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게 있는데 얘를 5로 바꿔 볼게요. 자, 요거 5로 바꿔 봅니다. 자, 지시선 그대로 남아 있죠? 화살표 잘 표시되죠? 문제 없네요. 반장님, 그죠? 잘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승 씨 왜? 자, 화살촉을 바꿨어요. 화살촉을 바꿨는데 만일에 여러분이 이 화살촉을 바꾸기는 바꿨는데 이게 짧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점을 짧게 찍었을 때 화살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보다 길게 두 번째 점을 찍어달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거를 만들 수가 있었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문자를 편집하기 전에 화살촉을 지금 만졌죠. 자, 화살촉 조절하는 거를 하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익스플로드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이 지시선을 클릭해서 지시선과 문자를 별개의 객체로 뽀개놔야 돼요. 어디를 클릭해서 뽀갠다고 했어요? 지시선. 문자 클릭해봐야 분해가 안 돼요. 지시선을 클릭해야지. 지시선 클릭하고 익스플로드 해야지 지시선과 문자가 분해가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X 엔터하고 문자를 제가 클릭해서 한번 해볼게요.
문자를 클릭해서 이렇게 뽀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문자를 사실 이동시키면 지시선이 안 따라와야 돼요. 아씨, 따라오지 않네. 자, 여하간 나중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야기했어요. 여하간 우리는 지시선을 이거 분해를 할 때 왜 분해를 하냐면 이 문자를 좀 조절할 거란 말이에요. 문자를 조절할 거기 때문에 문자가 조절이 됐을 때 지시선의 모양이 바뀌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드를 두 번째 단계로 하자는 이야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익스플로드를 해놓고 그럼 여기서 참 이거 비교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하나 더 카피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황에서 얘는 익스플로드를 했어요. 얘는 익스플로드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의 위치가 바뀌면 지시선이 따라와요. 그런데 얘는 익스플로드를 했기 때문에 문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아무 영향이 없어요. 지시선이. 요 상황에서 문자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문자 선택되셨죠, 여러분? 자, 얘의 속성창에서 특성창에서 이 문자를 선택한 상태에서 특성창의 색상을 바이레이어로 바꾸세요. 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도면층은 뭐로 바꾸냐면 개별 주소로 바꾸세요. 아, 얘가 개별 주소로 쓰는 애구나.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자리 맞춤이 내려가면은 자리 맞춤이 있는데 이 문자의 자리 맞춤이 맨 아래 왼쪽. 이 세상에. 이거 큐리더에서 이거를 했는데, 그죠? 큐리더 하면서 문자 들어갔을 때 중간 중심으로 맞췄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이거를 중간 중심으로 갈 것이냐? 뭐 그래요. 중간 중심으로 한번 바꿔 봅시다. 되셨나요? 자,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여기 자리 맞춤을 중간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만 보시면 여기 삽입점의 위치가 이동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요 아래에 있던 게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파란 색깔로 이렇게 점이 이렇게 뜨죠? 자리 맞춤을 중간 중심으로 바꾸는 순간. 그러면 이거를 클릭해 가지고 그냥 살짝 내려주세요. 클릭해 가지고 이렇게 있던 거를 이 점을 클릭해서 살짝 내려주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거 할 때 센터 맞추려고 그냥 시간 많이 쓰지 마세요. 이거 시간 너무 허비하면은 안 돼요. 도면 못 그려요. 이렇게 클릭해서 요 점을 클릭해서 살짝 이동만 시켜 놓으세요. 뭐 자리 맞춤을 ML 해가지고 미들에 레프트로 맞추는 게 이 지시선하고 더 정렬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거 익스플로드 분해됐잖아요. 문자하고 지시선하고 분해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고 애쓰지 말고 요거 클릭해서 그냥 적당히 위치를 센터 정도로 움직여 보이게 해주세요. 자, 이거 하느라고 그 시간을 너무 허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절단의 기호로 쓰이는 화살촉의 크기는 사실은 5점 몇인가 그런데 5점 몇인가 6인가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화살촉 크기를 그렇게 맞추라는 규칙이 있어요. 맞추라는 규칙이 있는데 그건 제도 통치기의 이야기고 우리가 실제에서 이걸 적용할 때는 그걸 다 따라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촉 크기 5 정도로만 일단 맞춰 놓은 거고, 그리고 문자 높이 이거 개별 주소로 쓸 때도 이것도 높이가 사실 설정이 돼 있어요. 제도 규칙에서 문자 높이는 5.5 정도로 해라 이런 규칙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CAD로 도면으로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제도 규칙 다 외워가지고 이거 숫자들이 어쩔 때는 5.5, 어쩔 때는 5, 어쩔 때는 3.5, 어쩔 때는 2.5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숫자는 다 외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살촉 높이도 5, 문자의 높이도 5, 그리고 개별 주소는 초록색이기도 한데 외형선의 선 굵기는 얼마였어요? 선 가중치 얼마였어요? 아이, 왜 그래요? 0.5였잖아요. 그죠? 5라는 거로 거의 통일되네요. 5라는 숫자, 소수점이 살짝 옮겨지는 거긴 하지만 이거는 거기다가 개별 주소의 하나인 품번기호 쓸 때 이 서클 그리고서 반지름은 얼마로 잡았나요? 서클의 반지름 5로 잡았죠. 그리고 이 안에 쓰는 문자의 높이도 얼마로 갔어요? 5로 갔단 말이에요. 심플 이즈 베스트. 단순하게 가자는 거예요. 정리되셨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이거를 다 맞추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를 다시 이제 가도록 할 텐데, 요렇게 특성을 맞추면 되겠고, 요거 익스플로드 한번 해서, 그냥 옮길 걸, 괜히 또 삽질하고 있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은 이 정도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외형선하고 지금 문자하고 여러분 도면에 되어 있는 상황은 문자하고 외형선하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외형선이 살짝 끊어져 있는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 다 이거 외형선이 살짝 끊어져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이거를 스트레치로 늘려도 돼요. 스트레치로 늘려도 되는데 요거를 지금 스트레치까지 하면은 명령어 좀 많이 쌓이죠. 일단 요렇게 놔둡시다. 스트레치 명령 하고 난 다음에 요런 거를 마저 고치는 걸 이어서 할게요. 다음에 스트레치 또 하면은 여러분 개념부터 잡아야 되니까 헷갈릴 거예요. 자, 요렇게 놔두고, 자, 이번에는 밑에 쪽에도 문자를 그렇게 배치하고 기호를 배치해야 되는데 이거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미러를 쓰면 돼요. 옛날 오토캐드 버전은 문자나 이런 거를 미러할 때 문제가 좀 많이 생겼어요. 버전업 돼가지고 그런 거는 참 좋아졌네요. 자, 그래서 미러할 객체는 이 지시선과 문자로 선택을 하시고 대칭의 기준은 제가 덧칠하고 있는 요 선의 끝점과 끝점을 대칭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이 밑으로 미러 넘겨주도록 할게요. 갑니다. MI. 자, 이거 뭐 여기 문자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잡아 놓고요. 대칭의 기준 여기 넘어가나요? 자, 요렇게 A 표시가 됐어요. 자, 이게 절단선에 표시하는 절단 방향 기호 포함 화살촉 뭐 이런 것들 다 표시한 상황이에요. 자, 말이 좀 달라졌죠? 말이 달라졌죠?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쓰고 있잖아요. 읽어만 주세요 좀. 중심선이요. 네, 고마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선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요. 절단선. 용도 때문에 이거를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양은 둘 다 1.3선이에요. 모양은 둘 다 1.3선이에요. 근데 용도로 봤을 때 얘는 중심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얘는 절단선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는 절단의 위치를 설명하는 개별 주소들을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안 지웠구나. 자, 그러면 우측면도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제부터는 우측면도가 아닙니다. 여기 해칭 안 넣었네. 해칭도 마저 넣어놓고 이어서 하죠. 위에 거만 해칭을 넣어놓고 안 했나 봐요. 자, 근데 H 엔터하고 보니까 앞서 위에 거 이거 해칭하느라 썼던 이 설정들이 여기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요럴 때는 다시 T 엔터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세팅하지 마시고 그냥 내부 점 선택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세요. 됐나요? 네. 요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여기에다가 개별 주소를 또 하나 더 작성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조금 힘든 부분들을 쭉 열고 할 텐데 메모하실 필요는 없어요. 허무해요, 어차피. 자, 도면층을 일단 개별 주소로 맞춰요. 그리고 m텍스트 들어가가지고 기준점을 이런 문자 입력할 자리를 이렇게 클릭해줘요. 문자 높이를 또 5로 맞춰요. 아이고야. 그러고 난 다음에 자리 맞춤을 또 조절해요. MC로 조절해요. 그죠? 그래 놓고 막 타이핑을 단면 한글로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섹션 A-A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많이 표현하긴 하는데 기계제도 기능사 시험 보실 때 뭐 기능사 시험 보거나 이럴 때는 한글로 표현하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그래서 단면 A-A 이렇게 타이핑하고 확인 버튼 눌러서 종료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이 텍스트를 그대로 카피해서 쓸 거예요. 절단선의 한계를 나타내는 자리에다가 우리가 그 화살촉을 잡아놓고 문자를 기입할 때 이거 큐리더로 이렇게 기입해놓고 익스플로드에서 문자만 따로 편집을 했었죠. 그죠? 그럼 이거 따로 하지 말고 이걸 카피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카피 엔터 해가지고 클릭하고 요거 여기 적당한 지점에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기준점 막 잡으려고 INS 막 들어가진 마시고 임의의 지점 제가 클릭해서 쭉쭉 가져오죠.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키보드에 보시면은 방향 화살표 위에 홈이라는 글씨가 있죠. 그러면 커서가 어디로 가요? 앞으로 와요. 요때 한영 전환해 놓고 단면 그죠? 그리고 키보드의 홈 글씨 밑에 보면은 엔드 글씨가 있죠? 요거 눌러서 A 뒤로 커서 프롬프트가 이동이 됐을 때 대시 하나 찍어 놓고 한영 전환해 가지고 대문자 A 마저 써주면 돼요. 참 쉽죠? 반응이 왜 그래요? 삐지미삼. 와, 이렇게 좋은 방법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이거 네. A-A라는 게 보면은 이제 절단면에 AA인데 A부터 A까지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게 우리가 도면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언제나 도면을 받아 보면은
단면 AA 회사에서 쓰는 거는 주로 이제 뭐 섹션 AA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섹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예요? 영어 단어에서 이 섹션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단면을 의미하거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는데 그렇게 표시된 거를 보면 일단 단면 절단선이 어디 있겠네. 절단선이 어디 있지? 여기 있구나. 도면을 받으셨을 때는 먼저 절단에 대한 개별 주소를 확인하고 이거 말고는 또 상세도가 있어요. 상세도가 표시된 것들도 문자로 기호를 표시를 해요. 상세도의 위치가 어딘지 어디를 갖다가 확대해서 그려놓은 것인지를 먼저 찾아봐요. 무조건 그냥 다 보는 게 아니에요. 크게 특수한 기호로 지정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부터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면 해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도면을 본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호들을 읽어서 이해한다라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도면 해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도면 볼 줄 아냐고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도면 볼 줄 아냐고, 도면 읽을 줄 아냐고, 또는 읽을 줄 안다는 게 뭐예요? 이런 기호에 숨어 있는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단면 AA라는 이야기는 A에서부터 A까지가 절단선이 지나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온단면의 경우를 보여드렸어요. 위의 경우는 뭐예요? 중심선을 일반적으로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중심선을 절단선으로 사용했다고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경우라면은 개별 주소로 절단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밑의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말은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표시를 해도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해되셨죠? 안 된다가 아니에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국어 공부 잘하면 제대로 잘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요거 우리가 살펴봤고요. 제가 프린트를 하나 더 드릴 거예요. 프린트를 하나 더 드릴 건데 요거는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여기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얘는 온단면이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절단선이 어떻게 갔는지 설명을 하자면 요렇게 절단선이 간 거예요. 요거 이어서 프린트를 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요거를 혼자 한번 완성하시는 거예요. 자, 요 절단선이 요렇게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가 해칭이 됐고 여기가 조그맣게 요렇게 보이는 거죠. 요거는 왜 그럴까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볼 때 절단의 방향이 이렇게 절단선이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뜯어낼 때 물건을 이렇게 뜯어내고 여기 꼬다리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런 거로 해칭을 넣으실 때 여기까지 넣으시면 안 돼요. 오케이? 네. 자, 해칭을 넣을 때도 여기도 요렇게 돼 가지고 여기 해칭이 마저 안 들어갔어요. 요런 단면이 이렇게 뺑 회전해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해칭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하실 때 조금 헷갈릴 만한 거는 없죠.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고요. 중심선을 먼저 그리시고 이렇게 50도 기울어지게 중심선을 조그맣게만 하나 더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나중에 치수 넣을 때 쓸 거니까 다음에 치수 기입 연습할 때 이거를 쓸 거니까 치수는 넣지 마시고 중심선 요거까지 자 지금 하얀색으로 덧칠하는 여기까지 이렇게 중심선을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중심선을 하나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칭 명령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해칭을 이렇게
넣어주시는 것까지 하면은 되겠어요. 자, 10분 쉽니다.